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종가 기준 엔비디아 마이너스 16.97%, 브로드컴 마이너스 17.4%, TSMC 마이너스 13.33%,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휘청이면서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인 SOXL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무려 마이너스 23.25%나 빠졌죠. SOXL 주가가 하루에 20% 이상 하락한 건 2024년 9월 3일 이후 5개월 만입니다. 5개월 전에 주가 하락 상황을 살펴보죠. 8월 제조업 PM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AI 고평가론이 재부각됐고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단 하루 만에 7.8%나 하락한 것이었죠. 5개월 전 하락의 순서를 잘 살펴보면 경제지표의 예상치 하회, 경기 침체 우려, AI 관련주의 고평가 우려, 지수 하락입니다. 5개월 후인 1월 27일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렸던 이유는 설립된 지 2년도 안 된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때문이었습니다. 딥시크의 AI 모델이 저사양 AI 칩을 사용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고성능 AI 칩을 값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고비용 전략이 이젠 힘을 잃을지도 모를 것이란 우려 때문에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번 하락의 순서를 잘 살펴보면 딥시크의 출현, AI 관련주 고평가 우려, 지수 하락입니다. 5개월 전과 비교해 본다면 발단이 된 사건은 각각 다르지만 결론은 모두 AI 관련주 고평가 우려, 그리고 지수 하락이었습니다. 기술주의 의미 있는 주가 조정 또는 하락이 찾아오기 전까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승전 AI 고평가 우려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투자자들의 관심이 AI 기술주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서 소수의 기술주 중심의 거침없는 주가 상승이 2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면 다양성을 느끼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속 한쪽 방향으로 쏠리다가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턴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될 겁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가 몰려있는 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 말고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을 때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항시 조금씩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딥시크 사태로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주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1월 27일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 종목은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ETF인 NVDL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엔비디아였죠. 물론 엔비디아의 주가가 정고점을 뚫고 다시 날아오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AI는 미국의 AI에 비해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딥시크 사태 이전에도 중국의 AI 기술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뉴스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것 뿐이죠. 2024년 10월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국의 AI 추격, 미 제재 속에도 인력 양성 집중. 중국은 2018년부터 2,000건이 넘는 대학 학부과정에 AI 프로그램을 추가했고 그중 300건 이상이 최상위 대학이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가장 많은 AI 특허를 출원한 국가도 미국이 아닌 중국이죠. 2022년 기준 미국보다 3배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통계 자료를 발표한 곳이 중국이 아닌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허풍으로 치부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8월 보고서엔 AI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끈질긴 추진력과 전략적 투자로 볼 때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그 사실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생각과 관점이 딥시크 사태를 기점으로 변한 것이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의 동료가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섣불리 매수에 동참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진짜 좋은 매수 기회일 땐 그 누구도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2년 약세장에서 주가가 1년 내내 흘러내렸을 땐 투자자들이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매도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정말 좋은 매수 기회였죠. 매수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마도 정말 좋은 매수 시기는 아닐 겁니다. 화면 속 자료는 1월 27일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때 제 관심 종목 일부를 캡처해둔 사진입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주가가 크게 올랐던 기업들이 휘청이자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2023-2024년 상승장에서 욕을 많이 먹었던 SCHD와 헬스케어 ETF인 XLV, 그리고 AI 시대에 뒤처졌다면 욕을 먹던 애플의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시장의 상황이 뒤바뀌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한쪽 방향으로 크게 치우쳐 있는 건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예측하는 건 제 능력으로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늘 함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어갈 땐 기술주 100%로 구성된 SOXL과 50% 이상으로 구성된 TQQQ가 폼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줄 것이고, 기술주의 거품이 벗겨지며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질 때 기술주 2회 섹터로 90% 구성된 SCHD 혹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제 계좌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큰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라는 책을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소수의 빅테크가 시장을 지배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AI 관련 소수 빅테크에 너무 과하게 쏠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올해 저는 성장주 중심의 투자보단 배당연금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수비력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S&P 500이 2년 연속 20% 이상 급상승한 이후에 하락 사례를 언급드린 것도 상승에 대한 기대와 하락에 대한 우려는 언제나 투자자의 마음속에 공존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물론 올해도 기술주 중심의 큰 상승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수비력 강화에 더 힘쓸 겁니다. 2년 8개월 전 구독자 조용한 여우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2일인가 3일 전부터 이 채널을 알게 됐는데 야간 공장에서 일하는 내내 영상을 계속 돌려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매월 월급의 80%인 250만원 정도를 계속 천천히 굴려가 보려고요. 이 댓글에 10년 후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는 훈훈한 덕담이 달리기도 했고, 월급의 절반을 투자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월급의 20%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셨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작성자분께서 이런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전셋집에서 살고 있고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어서요. 딱히 돈 쓸 곳이 없어서 이럴 때라도 모아두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 정말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저도 응원 댓글을 남겨드렸었는데 얼마 전 조용한 여원님께서 오랜만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전에 야간 12시간 공장 다녔던 직장인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배당 연금술사님과는 다르게 저는 QQQ를 모아가고 있지만 덕분에 3년 동안 꾸준히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주세요.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볼 때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연금술사 채널 운영 초기에 제가 10년 장기 계획을 말씀드리며 2030년을 언급했을 때 너무 오래 걸린다며 답답하게 바라보시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그 긴 시간 중 이미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방식대로 그 시간을 열심히 지내왔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이루어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걸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의 삶인 것이고 저는 제 삶에 맞는 제 목표를 하나씩 이루면서 조금은 소소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많은 걸 이루었더라도 더 많은 걸 이룬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가진 게 많아도 늘 불행할 겁니다. 투자의 성과를 따지기 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 감사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매월 초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중순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미배당 월 초 배당 상품들의 성과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SCHD인 미배당 기본 ETF를 비교해 보죠. 화면 속 왼쪽 표를 함께 볼까요? 기분 좋게도 타미당과 솔미당, 솔미당 H 모두 지난 1월 초에 지급한 배당금보다 7원이나 상승한 배당금을 2월 초에 지급합니다. 타미당은 한 주당 45원, 솔미당은 42원, 솔미당 H는 40원의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각각의 ETF마다 주가가 모두 다르므로 사실 이 숫자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달에 다른 ETF보다 배당금을 적게 지급해서 이번 달에 조금 많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배당금 크기로 ETF 간 성과를 비교하는 것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미 있게 비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2025년 누적 배당 수익률입니다. 2025년 첫 거래일에 타미당을 매수했다고 가정한다면 2025년 1월, 2월 두 차례에 걸쳐 받은 배당금으로 0.646%의 배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솔미당은 0.651%, 솔미당 H는 0.654%입니다. 세 상품 모두 0.65% 내외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1년이 흐른다면 연 배당 수익 3.9%를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주가 흐름입니다. 배당금을 많이 지급해도 주가 흐름이 다른 상품보다 좋지 않다면 좋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타미당은 2025년 첫 거래일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0.07% 하락, 솔미당은 0.245% 하락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솔미당 H는 같은 기간 2.599%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미당과 솔미당은 환노출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솔미당 H는 환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환율이 크게 상승한 2023년과 2024년엔 타미당과 솔미당이 환율 상승의 덕을 받지만 환율 하락기엔 반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과 주가 상승률을 모두 합한 총 수익률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미당은 플러스 0.576%, 솔미당 플러스 0.406%, 솔미당 H 플러스 3.253%입니다. 환노출 상품인 타미당과 솔미당 중에선 타미당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연초보다 환율이 조금 떨어진 상황에선 환해지 상품인 솔미당 H의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작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높아진 상태에선 약간의 수수료 차이로 인한 손해보다 환손실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수료가 조금 높더라도 솔미당 H를 일정 부분 함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월 초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배당 커버드콜 ETF 두 종류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미당 2호는 지난 1월 초에 지급한 배당금보다 2원 줄어든 94원을 지급하지만 코미당 커버드콜은 지난달과 동일한 106원을 지급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중요한 건 배당금 크기가 아닌 2025년 누적 배당 수익률입니다. 타미당 2호는
1, 2월에 받은 배당금으로 플러스 1.754%의 배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코미당 커버드콜은 플러스 1.997%로 타미당 2호보다 조금 더 높은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타미당 2호는 마이너스 0.498%, 코미당 커버드콜 마이너스 0.697%로 타미당 2호가 주가 흐름 측면에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당 수익률과 주가 상승률을 합한 누적 총수익률을 살펴보면 타미당 2호 플러스 1.256%, 코미당 커버드콜 플러스 1.3%로 코미당 커버드콜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율 하락 시기엔 유일한 환해치 상품인 솔미당 H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본 ETF 상품이 커버드콜 ETF 상품보다 좋은 성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화면 속 자료에서처럼 커버드콜 상품으로 배당 수익을 확정짓는 것이 기본 상품을 보유하는 것보다 유리한 순간도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커버드콜 ETF는 분명한 단점들을 여럿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은 위험하며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유불급. 무엇이든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